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미슐랭입니다. 이번 영상은 몇 년 만에 리뉴얼하는 수슐랭 가이드 1화인데요. 원래 저는 수학 실전 개념부터 쭉 리뷰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엔제랑 실무 이렇게 수학은 리뷰를 할 겁니다. 엔제 같은 경우에는 인문 엔제 2편, 실전 엔제 4편 해서 총 6편의 영상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난이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인문 엔제 같은 경우에는 별 1개에서 3개, 그리고 실전 엔제 같은 경우에는 별 3개에서 5개로 측정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인문 엔제 중에서도 메가스터디의 인문 엔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인문 엔제는 현우진 선생님의 시냅스입니다. 먼저 시냅스의 난이도는요, 저는 별 2개에서 2개 반 정도라고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시냅스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뉴런과 심의 일치입니다. 뉴런은 한 권당 120에서 150문제 정도만 문제가 실려 있다 보니 뉴런의 개념 파트 혹은 칠판에서 필기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뉴런 본책으로 문제로 다 만나보기는 어려운데, 시냅스는 해당 이제 심과 관련하여 추가로 실전 개념을 익히는데 풀어보면 좋은 문항을 수록하여 실전 개념을 취하는 걸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냅스의 특징으로는 드릴보다 좀 더 익숙하고 전형적인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드릴에는 상대적으로 설계가 복잡하고 낯섦이 강조된 문제들이 많아 뉴런과 수분감 후 드릴로 바로 들어갔을 때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시냅스는 뉴런에서 실전 개념으로 정리한 내용이 잘 통하는 전형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을 바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 학생들은 시냅스를 통해서 뉴런의 실전 개념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 다음에 드릴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활용 팁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뉴런과 수분감, 시냅스까지 모두 학습을 마치고 개학하고 나면 이제 드릴과 수능 특강을 푸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겨울방학에 뉴런을 하면서 이제 수분감과 시냅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수분감을 병행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기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길게 두고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개학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데 시간에 쫓기면서 기출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겨울방학에 수분감을 통해서 깊고 진중하게 기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개학하면 수능특강과 시냅스를 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 드릴은 좀 뒤로 밀리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저는 뉴런과 수분감 3회독 때 혹은 4회독 때 시냅스를 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3등급 후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가 강의가 없다 보니까 혼자 이제 해설지 보면서 시냅스를 학습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뉴런과 수분감을 충분히 2회독, 3회독, 4회독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혹은 필요하면 수능특강이라든지 다른 강사의 인문 엔제도 풀고 강의도 들으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시냅스를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활용 팁으로는 이제 고2 때 내신이나 기출학습을 깊게 했다면 시냅스를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제 고2 때 이제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외에 사관학교나 교육청 기출문제까지 넓게 학습을 했거나 혹은 내신 대비하면서 센, 고쟁이, 블랙라벨, 일품 이런 다양한 내신 문제집을 풀었다면 이제 시냅스 수준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드릴 4, 5나 드릴드 같은 걸 풀면서 좀 어려운 문제를 바로 만나보는 것도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이제 인문 엔제는 메가스터디 양승진 선생님의 이제 사전 코드입니다. 사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시즌 1, 2랑 그 다음에 시간 공략 사전 코드 이렇게 3개가 있죠. 시간 공략 사전 코드는 좀 헷갈리니까 사전 코드 시즌 3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난이도인데요.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인문 엔제에 해당되는 거는 시즌 1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전 코드 시즌 1은 난이도 별 2개에서 2개 반, 그리고 시즌 2가 좀 복잡한데 공통 같은 경우에는 별 2개 반에서 3개, 그리고 선택 과목인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별 3개에서 3개 반, 그리고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별 3개에서 3개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사전 코드의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시즌 1, 2, 3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표로 한번 정리했으니까 이거 보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력의 체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문항들이 단원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지수로감수, 상함수, 수열 이런 식으로 각 단원별로 행동력을 체화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즌 2나 3 같은 경우에는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근데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도 모의고사의 우수 문항들,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2, 4학년도 모의고사의 우수 문항들이 수록되어 있어 각각 이제 최신 경향을 좀 반영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2는 준킬러, 킬러, 미니 모의고사 형식이고 22번을 빼고요. 그 다음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22번을 뺀 1번부터 30번까지 29문항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크북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즌 1, 2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이제 그 워크북 문항들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실전 개념을 체화할 수 있게끔 워크북이 문항이 수록되어 있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교재에서 풀었던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 이제 모의고사에 수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 해당 그 회차의 모의고사를 체화하는데 특화된 그런 워크북 문항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즌 1, 2, 3의 목표는 이제 양승지 모의고사, 이제 아예 30문항짜리 풀 세트 모의고사를 풀기 위한 단계별 준비가 이 사전 코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행동영역 체화도 당연히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기코 또는 진또배기 기코와 시너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진또배기 기코는 기코에서 중요한 문항을 선별해서 압축해 놓은 기코 선별집입니다. 이 사전 코드 시즌 1, 2, 3 중에서도 시즌 1이 가장 이제 시너지가 큰데요. 시즌 1은 아예 강의에서 기코 무슨 문항이랑 같이 봐라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 기출과 학습하는 엔제인 인문 엔제의 성격을 가장 잘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행동영역의 체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승진 강사를 듣는 목적 혹은 가치는 문장으로 행동력을 명시지화해서 좀 배울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행동력이라는 게 좀 실전 개념이나 도구 정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낯선 함수가 정의되면 정의역 t를 움직이면서 그래프상에서 관찰하라. 문제 속 표현 방식이 풀이 방향을 안내한다. 뭐 포장의 기술을 해독하라 등과 같은 것들인데,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를 행동역으로 문장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낯선 문제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해야 할 생각을 끄집어서 문장으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수학적으로 타고났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좀 경시대 같은 거 준비하면서 많이 훈련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이게 딱딱딱 나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뭐 이런 행동력을 꼭 문장으로 안 배워도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발상들을 많이 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수학 실력이 많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뭐 13, 14, 15번 혹은 뭐 20, 21, 22번 이런 것들 손도 못 대고 잘 매번 못 풀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실전 개념 하나 했으면 다른 실전 개념 찾아 헤매지 말고 이 행동력을 배워보는 것도 저는 전략적이고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활용 팁인데요. 이제 시즌별로 어떤 것부터 선택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을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양승진 강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학생이다. 그런 학생들은 저는 시즌 2와 시즌 3를 통해서 양승진 강사를 처음 접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두 개가 아무래도 최신 경향이다 보니까 문항들이 좀 더 요즘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접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양승진 강사의 기코나 진또배기 기코를 들었던 학생들은 그냥 시즌 1부터 쭉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기코나 진또배기 기코를 들었어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시즌 1을 생략하고 시즌 2와 시즌 3 그리고 양가운 모의고사 이렇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활용 팁으로는 저는 유형 코드와 병행으로 계산력 강화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 유형 코드라고 올해 양승기 강사가 새롭게 런칭한 이제 교재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유형 코드는 수능에 필요 없는 유형을 제거한 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00에서 500문항 사이로 전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사전 코드랑 병행해서 계산력 강화 및 어삼시사 대비를 위해 유형 코드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유형 코드는 강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참 유형 코드가 아무래도 이제 센의 대체제로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해설지도 있고. 그래서 꼭 양심 강사 퀄이 안 따라가는 학생들도 유형 코드 센 대신 풀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인문 엔제는 이제 김기현 선생님의 싱글 커넥션입니다. 먼저 싱글 커넥션의 난이도는 저는 별 1.5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로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이제 10회분 미니 모의고사의 구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 과목은 1회차당 12문항, 그리고 선택 과목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차당 단원별로 구성된 게 아니고 다 모든 단원이 섞인 그런 12문항,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문항의 난이도를 좀 보면 어려운 3점에서 한 쉬운 4점이 한 70% 정도 되고, 그리고 좀 중간 난이도 4점이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2회차씩 풀어가지고 한 5일 안에 끝내기 되게 좋은 엔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강의가 다양한 풀이를 보여주고 실전 개념을 적용하는데 좋은 팁들을 알려준다는 데 있는데요. 이 싱글 커넥션이 그렇게 어려운 엔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다양한 풀이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디에서 배웠던 실전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주거나 혹은 분필색을 달리해서 막 중요 포인트를 강조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쉽지만 저는 어떤 복습의 차원에서도 혹은 김기현 강사를 안 들었는데 또 듣는 학생들에게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활용 팁인데요. 저는 김기현 선생님 수강생 중에 중위권 이하, 즉 3등급 이하 학생들이라면 이 싱글 커넥션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김기현 선생님은 싱글 커넥션은 선택이고 이제 커넥션이 필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 커넥션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집이 아니거든요. 이제 물론 김기현 선생님 수강생 중에 추상위권도 많겠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쉬운 현우진 강사를 기대하고 김기현 강사를 선택하는 걸 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는 그 어려운 커넥션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꼭 중위권 이하, 3등급 이하라면 싱글 커넥션을 하고 커넥션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활용 팁으로는 이제 이 싱글 커넥션을 그럼 언제 하냐,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는 이제 기생집이 2, 3점과 4점으로 딱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과 맞춰서 한번 타이밍을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기출 4점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상적이죠. 이런 학생들은 기출생활집 4점을 먼저 1회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킥오프에서 배웠던 것들, 기생집 2, 3점에서 틀렸던 것들 오답까지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출생활집 4점을 2회독 하면서 그러면서 싱글 커넥션을 푸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출 4점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아요.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기출 4점을 좀 뒤로 미루고 싱글 커넥션을 하면서 아이디어에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복습하고 그 다음에 기생집 4점을 들어가는 것도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엔제는 김성훈 선생님의 불꽃 엔제 시즌 1입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는 저는 별 1개에서 1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특징인데요. 첫 번째 특징은 변별력 있는 문항을 제외한 그런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성원 선생님은 이제 이걸 엔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모의고사에 가까워요. 모의고사인데 이제 2점이나 쉬운 3점 빼고 이제 4점 중에서도 14, 15번, 21, 22번, 29, 30번을 뺀 이런 변별력 있는 4점까지 뺀 그냥 모의고사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1 수학을 반영했다는 특징을 가져요. 이제 요즘 고1 수학이 많이 중요해졌다는 말이 많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김성원 선생님이 OT에도 얘기하지만 사실 이 불꽃 엔제 시즌 1은 고1 수학을 반영한 문제들이 꽤 많아요. 강의를 하시면서도 고1 수학 내용 중 일부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물론 고1 수학을 이 불꽃 엔제 시즌 1으로 다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강의나 이제 김성훈 선생님의 고1 수학 강의인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혹은 어떤 특강인 수능에 스며든 수학 상하 완전 정복 같은 강의도 추가로 활용하면 꽤 많은 여러분의 빈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활용 팁인데요. 첫 번째로는 23빠사나 2330도 같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불꽃엔젤 시즌 1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엔젤하기보다는 실전 모의사의 성격이 강한데, 이 2384나 2330도 둘 다 이제 킬러나 중킬러를 제외한 그런 미니 모의사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기출백제를 1회독 할 때 뭐 같이 병행하거나 혹은 기출백제를 먼저 꺼내놓고 2회독, 3회독 하면서 차근차근 병행해서 풀어 제끼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김성원 선생님 커리를 따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원 선생님 커리를 따라가는 중하위권 이하 학생들은 굳이 막 다른 인문 엔제면 뭐 다른 뭐 실전 모의사 이런 것들 많이 푸는 것보다는 그냥 김성원 선생님의 커리 충분히 따라가고 숙소한 잘 푸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등급 이하 학생들은 막 이것저것 손대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김성원 선생님 커리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좀 더 욕심을 내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첫째로는 김성원 선생님의 기출 백제나 그 워크북 정도로는 좀 기출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기출 문제를 학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 평가원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문제 좀 더 나아가서 사관학교 문제 정도까지는 풀어봐도 좋지 않나 생각해요. 다만 경찰대 문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니면 스스로 좀 풀기 두렵다 이러면 그냥 기출 백제를 했어도 다른 강사의 뭐 기출 강의, 뭐 진또배 기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강사, 뭐 수분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으니까 그런 거 가져다가 더 풀어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여기서부터 생기는데, 만약에 시간이 많다면 실전 개념 강의를 추가로 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무불계가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합친 강의이긴 하지만 다른 강사들의 실전 개념이 좀 더 이렇게 넓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무불계는 그 기초 개념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실전 개념은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른 강사의 실전 개념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하지만 시기가 뭐 6월 말이다 7월이다 이러면 좀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실전 개념을 세 개를 다 듣는데 시간이 적게는 2개월 많게는 3개월이 걸리는데, 그러면 강의만 듣다가 거의 뭐 10월 뭐 11월 이렇게 와버리기 때문에 그쯤 돼서는 실전 개념 추천하기 어렵고, 한 뭐 4월 5월 뭐 이쯤까지는 뭐 김성 강사를 듣더라도 뭐 다른 실전 개념 강의를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보이고, 그다음 인문 엔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추천이 어려운 게, 김성 강사 커리를 듣고 다른 강사의 인문 엔제를 푼다고 했을 때 다른 강사의 인문 엔제들은 실전 개념을 이미 하고 왔다고 가정하고 이제 출제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싱글 커넥션 정도의 쉬운 인문 엔제는 그래도 할만할 텐데, 뭐 엔티켓이라든지 사회규칙 아니면 뭐 문해전 시즌 1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되게 대중적인 문항들인데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 엔제 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실전 개념 강의를 다른 걸 들었다고 가정하면 할 수 있겠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중하위권들은 그냥 김성 선생님 커리만 쭉 따라가는 게,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상으로 메가스터디 인문 엔제에 대해 쭉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성마임에게 인문 엔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